안녕하세요. 정말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. 구대표 이야기의 구대표입니다. 지금 시간은 2023년 1월 31일 새벽 1시 32분입니다. 정말 오랜만에 인사드리는데요. 항상 말씀드리지만 보잘것없는 제 영상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. 제가 거의 1년 만에 영상을 다시 찍게 돼가지고 그동안에 영상 좀 찍어달라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았는데 계속 찍겠다 말씀만 드리고 약속을 못 지켜가지고 제가 마음이 되게 부담스러웠습니다. 그리고 제가 1년 정도를 이것저것 한 10가지 일을 했습니다. 그동안에 그러느라고 제가 영상을 좀 못 찍었고요. 오늘부터는 제가 매일은 아니더라도 본격적으로 다시 영상을 좀 찍으려고 합니다. 그동안 너무 많은 분들이 저를 사랑해 주시고 응원해 주셔가지고 그 은혜를 제가 잊을 수가 없거든요. 그리고 제 인생에서도 굉장히 새로운 활력소가 되기도 했던 거였기 때문에 유튜브는 항상 마음속에 해야지 다시 해야지 이런 마음을 항상 갖고 있었고요.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고 얘기해 주시는 분들한테 정말 실망을 드리지 않기 위해서 뭔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는 영상을 만들려고 노력하겠습니다. 관심 있게 지켜봐 주시고요. 많은 응원도 부탁드리겠습니다. 요즘은 제가 밤에 일을 많이는 안 합니다. 피크타임에만 나와가지고 한 서너 시간 하고 들어가는데 지금도 일을 하고 왔거든요. 8시 한 20분쯤 나왔는데 그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제가 지금 마곡에 살고 있어요. 마곡역 근처에 살고 있어가지고 근처에서만 김포나 강서 쪽 이쪽에서만 일을 해서 보통 한 10만원 전후 정도 찍고 들어갑니다. 잘 되는 날은 10만원 이상 버는 날도 있고요. 벌 때는 한 5, 6만원 벌고 들어갈 때도 있는데 요즘은 제가 휠을 안 타고 다닙니다. 휠을 오랫동안 타니까 무릎에도 안 좋고 위험하기도 하고 제가 많이 넘어졌었거든요. 영상에는 많이 안 나왔지만 위험한 상황도 많이 있었고 다치기도 하고 해서 휠을 안 탄 지가 한 1년 정도 됐습니다. 그리고 피크타임에만 하다 대중교통 있을 때 집에 들어오니까 휠을 안 타도 일하는데 지장이 없더라고요. 지난주에는 일이 좀 잘 안 돼가지고 많이 못 찍었는데 오늘은 그래도 좀 찍었습니다. 현재는 제가 로지 하나만 가지고 하거든요. 카카오를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. 카카오 무조건 하셔야 되는데 저는 요즘은 카카오를 안 하고 로지 하나만 가지고 합니다. 근데 앞으로는 카카오를 가지고 할 거예요. 콜마너도 쓸 수 있고 아이콘도 쓸 수 있는데 그냥 안 쓰는 겁니다. 저는 저희 기사분들은 콜마너 아이콘 다 깔아 드리는데 저는 현재는 로지만 쓰고 있고요. 제가 오늘 일한 걸 좀 보여드리면 8시 38분에 마곡역 근처에서 오달 잡아가지고 구로 공동 3만원짜리 갔다가 거기서 버스 타고 나오면서 신도림역 근처에서 고촌 35,000원짜리 잡고 갔다가 또 버스 타고 나오다가 광화 사거리에서 화곡본동 들어가는 거 2만원짜리 잡고 들어갔는데 화곡본동에서 일 마치자마자 가까운 데서 김포 양촌 가는 거 37,000원짜리가 떠가지고요. 총 합계가 오늘은 그래도 꽤 많이 해서 122,200원이나 했네요. 처음 일을 하시는 분들은 유튜브에서 휠이나 퀵보드 타고 하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대부분 대리운전 하려면 휠을 타야 되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꽤 많아요. 근데 휠 타시는 분들은 10%도 안 됩니다. 대부분의 분들은 걸어서 하시고 계시고요. 또 걸어서 하는 게 돈을 덜 벌지는 않아요. 어떻게 일을 하느냐가 중요하지. 물론 좀 편리한 건 있는데 휠 타시다가 넘어지시거나 다치시는 분들이 너무 많이 봐가지고 제가 많은 분들한테 가능하면 타지 말라고 하고 있습니다. 제가 대리운전 회사는 뭐 20년 이상 지금 꾸준히 하고 있어가지고 영상 보시고 저한테 문의 전화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은데 여전히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 내용이 뭐냐면 보험에 관련된 내용입니다. 오늘도 그런 걸 물어보시는 분이 있는데 제가 보험 관련 내용 안내를 제일 많이 해드린 것 같은데 오늘도 또 잠깐 말씀을 드리면 일단 렌트카 비용을 해줘야 되냐 안 해줘야 되느냐에 대해서 제일 많이 물어보세요. 그 렌트카 비용은 내가 해줄 수 있으면 해주는 건데 내가 안 해준다고 해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. 어차피 보험회사에서도 안 해주거든요. 고객 차는 안 해줍니다. 상대방 차가 있으면 상대방 차는 렌트카를 해주는데 대리기사가 운전한 고객 차량은 렌트카가 안 됩니다. 그건 일반 자동차 보험도 마찬가지예요. 내 차를 몰다가 사고 냈을 때 내 차는 렌트카가 안 나오거든요. 특약을 들지 않으면.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대리기사가 렌트카를 해줘야 될 의무는 없습니다.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렌트카를 해준 분들을 거의 못 봤어요. 그냥 조금 한 1, 20만 원 주고 끝내시는 분은 봤는데 그것도 거의 없고요. 그냥 못 준다고 하면 끝나는 겁니다. 그거 해줘야 되냐 말아야 되냐 물어보시는 분이 많은데 그냥 돈이 없어서 못 해드립니다. 죄송합니다 하고 끝내는 게 제일 좋습니다. 그냥 보험 처리했으면 면책금 내면 끝입니다. 그리고 보험사에서 보험이 안 되는 경우가 여러 건이 있어서 안내가 왔어요. 그래서 제가 그것도 좀 설명을 드리고 싶어서 오늘 영상을 켰는데요. 저희가 두 군데를 거래하는데 그 중에 다올이라는 회사가 있거든요. 거기서 요즘
보상하지 않는 사고가 많이 난다고 안내를 해달라고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, 이제 현장콜은 보상하지 않죠, 기본적으로. 근데 이제 현장콜도 등록을 해가지고 오달 받아서 타면은 가능하고요. 그 다음에 발레 파킹 할 때 사고 난 거는 보상하지 않습니다. 그리고 혼유 사고, 디젤차에 휘발유를 넣는 경우가 있잖아요. 휘발유차에 경유를 넣거나 경유차에 휘발유를 넣거나 해가지고 차가 쓰면 그거는 보상이 안 됩니다. 보험 처리가 안 됩니다. 그래서 제가 그것 때문에 손해를 많이 본 적이 있어요. 저희 기사님이 그 사고를 냈는데, 어쨌든 혼유 사고 조심하셔야 되고요. 그 다음에 음주운전 당연히 안 되고, 무면허 운전, 마약, 약물 운전 이런 당연히 안 되고요. 영업 목적으로 대가를 받고 물건이나 사람을 이송하는 경우에도 당연히 안 되고요. 그 다음에 펑크난 것도 거의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. 되는 경우도 있긴 한데 펑크난 거는 대부분 안 되고요. 창문이나 썬루프 개방해서 비 들어갔을 때 그것도 안 됩니다.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캠핑카예요, 캠핑카. 이게 조금 애매한데, 원래는 15인승 캠핑카만 안 되는 걸로 돼 있었거든요, 처음에는. 근데 요즘은 불법 개조로 들어가가지고, 불법 개조한 차량은 보험 처리가 안 되는 걸로, 보상이 안 되는 걸로 그렇게 약관이 바뀐 데가 있어서, 캠핑카는 가능하면 운행하지 말라라고 지금 안내가 왔어요. 그래서 캠핑카로 개조된 차량은 운행을 가급적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. 그리고 차 안에 있는 물품에 대한 보상은 안 해줍니다. 그리고 또 조심하셔야 될 게, 고객이 타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운행하는 걸 탁송이라고 그러잖아요. 차만 움직이는 거. 대리보험을 가지고는 차만 운송을 할 수가 없거든요. 그래서 고객이 안 타고 운행을 하면 안 되는데, 그걸 모르시는 분들도 있어요. 근데 이제 주차장에서 가게 앞까지 잠깐 그렇게 움직이는 거는 인정이 되는데, 그게 아니라 혼자 출발을 하면 그거는 사고가 났을 때 보험 처리가 안 됩니다. 그리고 이제 되는 거는 뭐냐면, 노란색 번호판 그 영업용 택시나 1톤 영업용 화물차 있잖아요. 그거는 보험이 돼요. 근데 안 되는 보험사가 있더라고요. 그 콜마너에서 건당 보험으로 메리츠 보험 들고 계신 분들은 영업용 번호판이 안 됩니다. 콜마너에서 하나대리보험은 영업용이 되는데, 메리츠 보험 건당으로 가입하신 분들은 영업용이 안 되는 걸로 나와 있어요. 그래서 본인이 콜마너에서 건당으로 메리츠 보험 가입하신 분들은 노란색 번호판을 운전하시면 안 됩니다. 그 외의 분들은 다 하셔도 됩니다. 노란색 번호판 가능해요. 이제 1톤 이하, 그리고 15인승 이하까지 가능하고요. 2종 보통이신 분은 9인승 이하만 가능하시겠죠. 그거가 굉장히 중요한데, 아직도 그걸 잘 모르셔가지고 실수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말씀드리고요. 그리고 투잡하시는 분들, 이번 1월달에 그 세금 신고하시잖아요. 근데 근로소득은 1월달에 신고하시는 거고, 우리 대리운전 소득은 사업소득이라서 5월달에 신고하시는데, 지금 1월달에는 그냥 근로소득만 신고하시면 되고, 5월달에 사업소득 신고하실 때 근로소득이 얼마인지 같이 신고하면 된답니다. 그러니까 1월 달에는 대리운전 소득 신고를 할 일이 없어요. 그리고 다들 아시겠지만, 전업으로 하시는 분들은 실소득이 3,600만 원 이하로 나오면 단순 경비율로 계산을 해줘가지고 세금을 굉장히 적게 내거나 안 내게 되는데, 3,600만 원이 좀 넘어가시는 분들이 좀 문제가 있어요. 3,600만 원 넘어가시는 분들은 올해는 괜찮을 것 같아요. 왜냐면 첫 번째 신고하시는 해면은 단순 경비율로 해준다고 그랬었거든요. 근데 내년부터는 단순 경비율이 아니라 일반 경비율로 하면 3,600만 원 넘어가면 분들은 세금이 좀 많거든요. 근데 옛날에 택시 하시는 분이 그렇더라고요. 자기가 4,800만 원을 조금 넘겨가지고 소득이 됐는데, 그거를 세무서에 가가지고 자기 뭐 다른 것 좀 공제 좀 해달라, 뭐 자녀 공제라든지 가족 공제라든지 이런 걸 좀 해가지고 몇백만 원 좀 털어줘라, 이거 몇백만 원 더 넘긴 것 때문에 세금을 이렇게 많이 내면 너무 억울하다, 그렇게 얘기했더니 좀 깎아줬다고, 다른 걸 좀 추가해가지고 공제를 해줘가지고 세금을 좀 많이 안 내게 됐다고 저한테 얘기하신 걸 제가 들었거든요. 그러니까 조금 넘기시는 분들은 세무서에 찾아가서 좀 사정을 하면은 가능할 것도 같습니다. 참고하시고요. 항상 느끼는 거지만 뭔가 좋은 얘기를 해드리고 싶은데 항상 소재가 좀 부족합니다. 또 오랜만에 얘기하다 보니까 좀 어색하고 그런 게 좀 있네요. 앞으로 더 노력하겠습니다. 그리고 궁금한 거 있으면 이 위에 있는 전화번호로 전화 주시면 제가 받고요.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니까 아지나 초저녁에는 아무 부담 없이 전화 주세요. 제가 그렇게 바쁘지는 않습니다. 예전에는 제가 신입 기사분들을 다 모아가지고 교육도 해드리고 했는데, 요즘은 다 전화나 영상으로 교육을 하니까 시간이 그렇게 없지는 않아요. 궁금한 거 있으면 언제든지 전화 주십시오. 제가 잘할 수 있는 게 그거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. 부담 갖지 마시고 궁금한 거 있으면 전화 주세요.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